산책할 때, 가볍게 나가야 할 때 꼭 필요한 핸드폰 가방이에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이 영상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결의누리입니다. 핸드폰 가방 2편 이어갈게요. 샘플은 블랙이 손잡이여서 영상에서는 블링한 핑크로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손잡이를 만든 실은 울이 약간 섞여서 털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크로스에 달아주는 손잡이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장식의 느낌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이름과 다르게 단아한 가방이 만들어지겠네요. 실의 굵기에 따라 코수가 달라지겠지만 크로스백 코수는 45개 정도의 코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손잡이 뜨는 법을 굵은 실로 보여드릴게요. 처음 시작해서 새우뜨기와 똑같이 시작합니다. 보통 사슬 2개를 만들어 시작하는 새우뜨기와 다른 점도 비교해 볼게요. 처음 시작 빼고 다음 단계는 똑같습니다. 사슬 2개로 시작하는 새우뜨기 방법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꼬리가 길게 나오지 않는 방법입니다. 매듭 하나를 지은 상태에서 꼬리실을 바늘에 걸어줍니다. 밑부분을 엄지로 살짝 잡은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 한 가닥만 빼주세요. 두 가닥이 남았을 때 실을 끌어와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살짝 돌려 보이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다시 실을 끌어와 한 가닥만 빼고 또 실을 끌어와 완전히 실을 빼주세요. 측면으로 살짝 돌리면 이젠 두 가닥이 보이는데요. 그대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을 끌어와 두 가닥을 먼저 빼주고 다시 실을 끌어와 나머지 두 가닥을 빼줍니다. 이제 계속 살짝 돌리면 두 가닥이 보이는데요. 반복하여 바늘을 넣고 뜨개를 해줍니다.
삿을 2개로 시작하면 진짜 새우처럼 꼬리가 많이 길어져요. 용도에 따라서 시작을 다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뜨기 한 줄을 길이에 맞게 만들어 주세요. 43에서 45코면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늘에 한 가닥이 남은 상태에서 삿을 1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위아래를 바꿔줍니다. 이제 측면의 가로코에 바늘을 넣어가며 새우뜨기를 이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처음 코에 바늘을 넣어 실을 끌어와 짧은 뜨기 1개를 해줍니다. 측면의 가로코에 바늘을 넣을 때는 언제나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새우뜨기 할 때처럼 살짝 돌려주세요. 그럼 라인 하나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끌어와 한 가닥만 빼주고 다시 실을 끌어와 나머지 2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바늘에 한 가닥의 실이 남으면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손잡이가 왼쪽으로 왔을 때는 가로코에 바늘을 넣어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돌리면 이젠 2가닥이 보입니다. 2가닥의 바늘을 넣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새우뜨기를 해주세요. 두 번을 뺀 후에는 손잡이를 다시 돌려 다음 코에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짧은 뜨기를 할 때는 느슨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두 가닥을 만들어 줄 때도 실을 여유롭게 빼주세요. 계속 돌려가면서 새우뜨기를 해줍니다.
반복해서 해주세요. 끝부분 마무리도 함께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새우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꼬리실을 뒤쪽으로 넘긴 후 꼬리가 있는 코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반대쪽과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잘 보이는 곳이 뒷면으로 해주시면 돼요. 손잡이 2개를 만들어 주세요. 측면을 다른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이 가방의 포인트입니다. 색상 선택이 어려우시면 블랙으로 해보세요. 아무래도 기본 컬러로 하면 편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연결 라인 중심에 2개의 패턴을 잡고 뜰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가며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마무리할 꼬리실을 여유 있게 남기고 시작해 주세요. 이곳부터 바늘을 넣어 시작합니다. 모아뜨기를 했던 단은 짧은뜨기를 2번 해주시고 긴 짧은뜨기만 했던 단은 짧은뜨기를 1번만 해주세요. 다시 모아뜨기 단에서는 짧은뜨기 2번을 해줍니다. 바늘을 넣을 때 앞뒤 패턴 1개씩만 감쌀 수 있게 바늘을 잘 넣어주세요. 긴 짧은뜨기 단에서는 짧은뜨기 1번만 해주세요. 감싸지는 라인이 듬성듬성하게 되는 것 같아도 투박한 자연스러움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2개나 잡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외곽 라인을 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좀 더 설렁설렁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마지막 코너에서는 같은 자리에 3개의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윗 사슬코가 아닌 긴 짧은뜨기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계속 뜨개를 해주세요. 바늘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코너 부분에 3개의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반대쪽 측면도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반대쪽을 하기 전에는 손으로 잘 펴주세요. 연결한 부분이 없지만 2개의 패턴을 감싸면서 해주시면 돼요. 약간 틀어진 것 같아도 모양을 잘 잡으면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2개를 해주고 실을 끊어 정리해 주셔도 되고, 실이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볼에서 한 가닥을 가져와서 계속 끈을 만들어 가도 돼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 시작 부분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모 사슬로 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한 가닥이 더 필요한데요. 외곽을 몇 단을 풀어준 후에 새로운 실을 가져와 함께 떠가면 실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놓고 감싸주시면 돼요. 가져온 실을 바늘에 걸쳐가면서 네모 사슬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120에서 130cm 정도 길이로 만들어주세요. 연결한 꼬리실도 정리해줍니다. 실을 잘라 묶어준 후 한 가닥씩 돗바늘에 끼워 정리를 해주세요. 끈을 가방의 첫 코 겉에서 넣어서 빼주세요. 핸드폰 가방은 짧게 매는 것이 편하고 예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끈 길이 조절이 되는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코바늘보다 좀 더 길게 남기고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끈의 꼬임을 정리해주고 시작합니다. 메인 끈에 꼬리 끈을 감싸듯이 4번을 돌려주세요. 돌려진 고리로 끈을 다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단단히 돌리지 마세요. 보여지는 3개의 링에 다시 꼬리끈을 넣어주세요. 끈을 다시 넣고 3가닥을 돌리듯이 조여줍니다. 여기서 꼬리끈을 매듭을 지은 후에 다시 3가닥 안으로 넣어도 됩니다. 저는 메인끈을 한 번 더 감싸면서 다시 3개의 고리에 넣어 주었어요.
이렇게 끈 길이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크로스백의 손잡이는 짧게 달아줄게요. 입구를 최대한 양쪽으로 늘려 정리를 해준 후에 달아줍니다. 두 번째 손잡이는 먼저 단 손잡이의 윗부분을 잘 맞추어 달아주셔야 해요.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에 위아래에 가로로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바느질을 하는 위치는 촘촘한 위치에서 해주셔야 튼튼합니다. 끈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야 자연스럽게 바느질이 됩니다. 단추를 다는 것처럼 같은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돗바늘도 끝이 뭉툭한 것이 있고 지금 쓰는 것처럼 약간 뾰족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굵기별로 몇 개 갖고 계시면 작업하는 데 편합니다. 이것은 소잉할 때 쓰는 접착제인데요. 오버럭이나 매듭후에 풀리지 않게 살짝 묻혀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다른 대체용품으로 투명 네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끈을 달아주세요. 핸드폰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손잡이 가방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손이 잘 들어가야 편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작업하시고 감사합니다.